네, 시사의 정석 2부는 투데이 인터뷰로 이어갑니다. 매년 친환경 농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오늘 투데이 인터뷰에서는 건강한 농산물, 더 나아가서는 건강한 토양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친환경 유기질 비료 생산기업 윤병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현재 창원군 부기면에서 친환경 유기질 비료 사업을 하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네. 이 청주시에서는 좀 유일한 사업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사업을 하신 지 좀 얼마나 되셨나요? 사업을 한 지는 한 13년 차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4년 정도 유통을 하다가 직접 비료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조업을 한 지는 이제 올해 9년 차입니다. 네, 사업 연차가 좀 상당하신데요. 이 친환경 유기질 비료 좀 인연이 좀 어떻게 시작됐는지 궁금합니다. 평소에 좀 비료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던 건지, 아까 좀 비료를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셨다고 하셨어요. 좀 어떻게 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사실 비료 쪽으로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료 회사에 한 18년 정도를 근무를 하다 보니까 네. 비료가 조금 좀 난립이 되는 부분이 좀 있었고, 제가 이제 평상시 그 먹거리나 토양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직접 제조를 한번 하면 어떨까 해서 제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사실 농사 지을 때 비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사실 이제 외곽 시골 쪽으로 나가면 간혹 운전 시 참 친환경 비료의 그 냄새가 분위기가 좀 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네. 네. 그런데 이 친환경 유기질 비료가 정확하게 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료는 특히 이제 이 유기질 비료 쪽은 크게는 퇴비나 유기질 비료로다가 크게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는 퇴비는 일반 부산물 비료고, 이제 친환경 유기질 비료는 흔히 이제 우리 방앗간에 가면 참깨나 들깨 기름을 짜고 난 그 찌꺼기를 갖다가 유박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유박을 갖다가 혼합을 해서 만들어서 이제 제조를 하는 부분이 유기질 비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전 단순히 좀 퇴비를 이용한 이런 것이 좀 친환경 비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런 유박을 이용한 비료라고 하니 좀 상당히 이제 좀 관심이 가는데요. 이 친환경 유기질 비료 종류는 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예. 크게 분류를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깻묵류들, 그러니까 유박이라고 일컫는 부분들을 순수하게 섞어서 만든 비료를 혼합 유박이라고 하고요. 요런 유박류에다가 이제 퇴비류 일부를 섞어서 만든 비료를 유기질 비료라고 합니다. 크게는 이제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럼 대표님께서는 이제 유기질 비료를 또 사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네. 이제 후자에 말씀하신 것을 좀 하시는 건가요? 전자에 얘기한 부분하고 네. 이제 그 전자에 얘기했던 유박 비료를 주로 하고 있고, 이제 유기질 비료가 가격이 약간 저렴하다 보니 이제 그 부분에 이제 그 소비자 선호에 따라서 일부 같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보통 많은 농민들이 친환경 농사에 도전할 때 참 많은 실패와 또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좀 친환경 유기질 비료 만들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농가 여러분도 처음 시작하기에는 사실은 접목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지만,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처음 생산할 때 원료 수급에 가장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내에서 나오는 이 깻묵류 종류들은 여러 가지지만 또 수량이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 수급 문제에 가장 처음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군요. 좀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 지금은 이제 무역회사들이 여러 군데 손을 대주고 있고, 특히 농협중앙의 자회사인 농협무역에서 지금 수입을 대행을 해주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좀 원활하게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원활하게 공급받고 있다니 참 다행인데요. 이 대표님, 일반 화학 비료와 비교했을 때 이 친환경 유기질 비료, 딱 이제 이야기만 들어도 굉장히 작물에도 토양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좋을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의 몸이랑 비슷하게 토양도 보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몸도 예를 들어서 라면이나 아니면 그 쉽게 인스턴트 식품들을 주로 해서 먹게 되면 몸이 튼튼해질 수가 없겠죠. 계속해서 네. 먹게 되면. 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작물도 왜냐하면 화학비료나 일반 합성농약들을 계속해서 쓰다 보면 맛이나 당도 이런 저장성들이 사실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몸도 고기나 예를 들어서 신선한 그 야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해서 드시면 몸이 건강하듯이 농산물이나 또 이에 딸린 그 토양도 적절하게 이 유기질 비료가 저희들 몸에는 사실은 보약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지속해서 이제 토양에 넣어준다고 하면 땅이 사실은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대표님 그런데 이제 식자재 앞에도 유기농이다, 친환경이다 이런 단어가 붙으면 가격이 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농민들의 경우 구입 비용을 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친환경 맞습니다. 유기질 비료를. 이 가격대가 좀 실제로 높은 편인가요? 한 포대당 예를 들어서 20kg 한 포대당 가격은 사실은 저렴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단위 면적당 실사용량은 일반 죄송합니다. 화학 비료에 비해서 가격이 좀 월등히 좀 높으니까 전체 그 농가 단위 생산 단위 면적당 공급량을 보면 비용이 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친환경 농법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이 좀 많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또 자연환경이 아무래도 부각되다 네네. 보니까 그런 만큼 또 이제 이 친환경 유기질 비료 수요도 마찬가지로 쭉쭉 올라갈 것 같은데요.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한 10여 년 전서부터 흙살리기 운동으로 해가지고 땅을 살리려고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는데 좀 힘을 써줬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2년 전서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줄어들면서 현재는 약간 소강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도록 지자체에서 좀 농민들에게 좀 구입 비용을 지원해 준다라는 말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좀 그런가요? 네, 지금 정부 중앙 예산으로 해가지고 한 20kg 한 포대당 한 800원에서 한 1,200원 정도 비료 종류에 따라서 차별을 둬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한 포대에 한 500원에서 600원 정도 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쳐서 지금 한 5, 600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어서 농민들이 좀 부담을 덜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제 청주시가 농민들을 위해 제공하는 유기질 비료에 대한 이 보조금이 인근 세종시와 비교를 했을 때 좀 차이가 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청주시의 경우에는 저 중앙의 지원 부분하고 규정되어 있는 한 그 지자체 5, 600원 정도만 해서 한 1,500원 내외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세종의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합쳐서 한 5,000원 정도 포대당 지원을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제천 단양의 경우에도 한 포대당 4,000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농가 부담이 월등하게 좀 덜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좀 우리 지역 유기질 비료 사용은 좀 얼마나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네, 좀 궁금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청주시에서도 일부 친환경 단지나 이런 부분 통해서 상당히 많이 공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청주에 주로 많이 그 농사를 짓고 있는 수도작이나 이런 쪽은 지원이 없다 보니까 아직 사용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그러시겠네요. 실제로 좀 해외의 경우는 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이 친환경 유기질 비료, 좀 해외에서는 좀 많이 사용하고 좀 활성화가 된 편인가요? 네.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이 동남아 3개국 중에서 일본이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늦게 시작을 했지만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중국 쪽에 상위층의 친환경 농산물 수요가 있다 보니까 현재는 중국 쪽이 상당히 무섭게 지금 치고 올라오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도 우리나라가 가장 늦게 시작했지만 또 가장 활성화가 되고 네, 있다고 하니 그렇습니다. 좀 보다 반가운 소식인데요. 실제로 동남아에서 좀 우리나라의 이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벤치마킹하러 실제로 좀 방문하기도 했었다고 하던데요.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베트남이나 태국 이런 쪽에서도 부유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쪽에서는 생산을 하는 부분보다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라 일부 부분을 수입을 해서 의존을 하고 있고 또한 생산을
하려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공장 견학 등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우리나라 자랑스러워지는 순간인데요. 이 친환경 유기질 비료 만드는 과정을 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친환경 앞에 유기농 붙으면 그 과정에 의해서 좀 가격도 높아지는 부분도 있고 한데 실제로 좀 어떤가요? 많이 까다롭습니까? 글쎄요. 까다롭다면 까다로울 수도 있고 아니면 편하면 편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원료가 이제 일단은 들어오면 선별 작업을 하고 이제 분류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규정되어 있는 부분만 해서 원료 투입을 해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저희들 같은 경우에 한 8년 정도 9년 차 지금 제조를 하고 있으니까 크게 현재는 까다롭지는 않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만 들어도 좀 과정이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 대표님께서는 복잡하지 않다고 하시니 네, 실제로 이제 친환경 비료를 만드는 업체들이 이 친환경 유기질 비료에 대한 규제 완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비료가 보면 유기질 비료는 크게 이제 질소, 인상, 가리, 주성분하고 유기물 원료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큼 넣어야 되는 거를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원료를 갖다가 다 외국 쪽에서 이제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원료별 성분량이, 함량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런데, 진흥청에서 현재 보면 원료 투입 비율까지도 규정을 해서 놓다 보니까 같은 원료를 썼을 때도 성분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료의 질소 인상 가리 부분이 조금 조성비가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두 가지를 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료를 조금 더 많이 넣다 보면 과다 시비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규제가 좀 완화돼야 되지 않겠나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대표님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편이신 거죠? 네, 지금 왜 그러냐면 사료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원료 조성비에 대해서만 표기를 하게끔 되어 있고 네. 몇 프로를 들어가는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빼고 있습니다. 근데 토양에 뿌려지는 비료 부분에 대해서만 특히 두 가지 다 규제를 하다 보니까 제조를 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이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제 우리 땅 건강을 위해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좀 열심히 생산하시는 한편 또 우리 지역민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활발히 하고 계신다라고 해서 네, 제가 한번 질문을 또 드려봤어요, 추가로. 좀 쑥스럽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어릴 때 조금 어렵게 자랐고 또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좀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업을 하면서부터는 조금 남는 이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씩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참 존경스럽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할 계획이신 거죠? 네, 그냥 소외되는 이웃이 있거나 주위에 좀 어려운 이제 부모를 생각해서 어려운 어르신들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쫓아갈 계획에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님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볼 텐데요. 이 멀리 본다면 분명히 미래에서 미래를 위한다면 좀 화학 비료보다 이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토양에도 또 저희 건강에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위해서 좀 대표님의 노력 좀 특별히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어떤 질 좋은 친환경 유기질 비료 향상을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이신지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도 원료 수급을 위해서 국내는 물론 해외 쪽으로다가 출장도 여러 번 다녔지만 앞으로도 우리나라 이제 농가들이 좀 저렴하고 좋은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원료가 있다면 어디든지 쫓아다니면서 좀 확보를 해보고 또한 저희들이 제조 부분에 대해서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절감을 해서 이 유기질 비료가 자자손손 그 토양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만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처럼 이제 친환경 유기질 비료가 조금 더 널리 퍼져서 조금 더 건강하고 바른 먹거리가 생겨나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표님과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